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와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의 미소가 담긴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언니와 형부 그리고 친척들이 함께 있었지만 상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상준이는 어디 갔어?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요. 사실 상준은 어제 저녁에 내일 골프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미팅이라 이해 좀 해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엄마 장례식 날에 골프라고? 정은이 되물었을 때 상준은 아니야. 중요한 클라이언트랑 만나는 거야? 일이야. 이라고 핑계를 댔죠.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은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건 이미 오래된 습관이었죠. 침대 옆자리에서는 남편 박상준이 코를 골며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은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발끝으로 걸어 침실을 나섰어요. 부엌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밥솥 전원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쌀을 씻어 놓았으니 20분 후면 따뜻한 밥이 완성될 거예요. 그 사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동그랑땡을 데우고 계란말이를 부치면 상준이 일어날 시간에 맞춰 상을 차릴 수 있을 겁니다. 정은의 손은 이미 몸에 밴 동작으로 움직였어요. 양파를 썰면서도 물이 끓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란을 풀면서도 현관문 쪽에서 들려오는 신문 배달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기계처럼 정확했죠. 결혼한 지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해온 루틴이었어요. 여보, 밥 먹어야지. 정은은 침실 문을 살짝 열며 상준을 깨웠습니다. 상준은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향했어요. 정은은 그 사이 상준의 회사 옷을 다림질해서 옷걸이에 걸어놓고 양말과 속옷까지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좀 늦을 것 같아. 팀장들이랑 회식이 있거든. 상준이 밥을 먹으며 말했죠.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알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대화도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어요. 상준은 회사 일정을 알려주고 정은은 그저 듣고 받아들이는 역할이었죠. 상준이 출근하고 나면 정은의 하루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는 일, 그리고 시어머니 김봉숙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까지가 오전 스케줄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아, 정은아. 상준이는 잘 있니? 요즘 일이 많다던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아들 걱정이 먼저였죠. 정은은 네, 잘 지내요. 어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라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 짧은 통화에서도 정은은 늘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정은은 홀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정은의 마음은 어딘가 허전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사랑하고 미워하며 격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자신의 삶은 왜 이렇게 밋밋하고 반복적일까 싶었죠. 오후에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길에 만난 동네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며 잠깐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은에게는 유일한 사회적 접촉이었어요. 정은 씨, 남편분이 대기업 다니시니까 좋겠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은은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상준의 연락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은은 혼자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쳤어요. 상준이 회식한다고 했으니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정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도서관에서 빌린 에세이집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읽으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상준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상준을 정은은 부축해서 침실로 데려갔어요. 물 좀 줘. 상준의 말에 정은은 컵에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고마워. 상준은 그렇게 말하곤 바로 잠들어 버렸죠. 정은은 상준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하루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살에 공무원이 되어 당당하게 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존재가 남편과 시댁을 위한 보조 역할로만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게 결혼 생활이고 이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은은 언제나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8시 반쯤 되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큰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은아, 엄마가.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와. 엄마가 쓰러지셨어. 정은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된장국이 팔팔 끓고 있었지만 정은의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언니, 뭐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해? 정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일단 와. 성모병원 응급실이야.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정은은 가스를 끄고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상준을 깨워야 할지 잠깐 망설였지만 아직 출근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았으니 나중에 전화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정은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정은은 핸드폰을 꽉 쥐고 상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 엄마가 쓰러지셔서. 응? 장모님이? 많이 심각해? 상준의 목소리에서는 놀라움보다는 귀찮음이 더 느껴졌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 병원에 가봐야. 그래, 가서 확인해보고 연락해. 근데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바로는 못 갈 것 같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언니와 형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언니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은아, 왔구나. 언니가 정은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상태가 어떻게 되시나요? 정은이 물었을 때 의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은의 다리가 휘청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성공 확률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정은과 언니는 서로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정은은 계속 상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미팅 중이라 전화를 못 받는 것 같네. 정은은 형부에게 말했어요. 형부는 그래도 장모님 수술인데 얼른 마무리하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5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정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정은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정은이 겨우 내뱉은 말이었어요. 평생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프면
밤새 간병해 주시던 엄마 정은이 결혼할 때 시댁에서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라고 말씀하시던 엄마가 이제 영영 볼 수 없게 된 거죠. 상준이 병원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미안, 미팅이 길어졌어. 장모님은 상준이 말을 하다가 정은과 언니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설마 돌아가셨어요. 정은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상준은 그렇게 말하며 정은의 어깨를 두어 번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정은에게는 그 위로가 형식적으로만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혼자 이 고통을 견뎌야 했는데 상준은 미팅 때문에 올 수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거야? 상준이 물었어요. 사흘장으로 하기로 했어요. 형부랑 언니가 준비하고 있고. 그래,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상준의 말은 들렸지만 정은은 이미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은은 엄마가 지난번에 가져다 주신 김치통을 바라봤어요. 정은아,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나중에 늙으면 며느리 손에 달려 있어. 엄마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정은을 짓눌렀어요. 상주는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 내일 아침 중요한 미팅 때문에 일찍 출근했다가 바로 갈게. 조문객들 응대는 그동안 네가 좀 해야 할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정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도 크지만 이 순간에도 자신을 혼자 두고 가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와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의 미소가 담긴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언니와 형부 그리고 친척들이 함께 있었지만 상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상준이는 어디 갔어?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은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요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상준은 어제 저녁에 내일 골프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장례식 날에 골프? 정은이 되물었을 때 상준은 아니야. 중요한 클라이언트랑 만나는 거야. 일이야, 일이라고 핑계를 댔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엄마의 오랜 친구분들, 동네 이웃들, 정은의 옛 직장 동료들까지. 정은아, 많이 힘들지?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옛 동료 김 선생님이 정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점심시간이 되자 조문객들은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은은 밥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동네 아줌마들의 단체 톡방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어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상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늘 오전 11시. 바로 지금 정은이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순간이었죠. 어머, 이거 정은이네 남편 아니야? 맞네, 박 부장님이네. 장모님 장례식 날에 골프를 치고 있네? 단톡방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어요. 정은의 손은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모든 조문객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정은은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상복을 입고 눈이 퉁퉁 부은 모습,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듯한 느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정은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은아, 상준이 어디 간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언니도 단톡방 내용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언니,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정은은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장례식 날 골프를 치러 간 남편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창피했습니다. 오후 3시쯤 상준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어요. 골프복 대신 정장을 입고 와서는 미안, 일이 늦게 끝났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상준의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골프장에서 보낸 시간의 흔적이었죠. 제부, 어디 계셨어요? 오전에 연락이 안 됐는데. 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회사에서 급한 미팅이 있어서요. 핸드폰도 회의실에 두고 와서. 상준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정은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정은의 옛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정은아, 남편분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날에는. 김 선생님이 말끝을 흐렸어요. 정은은 고개를 숙이며 네, 죄송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은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왜 사과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잘못한 건 상준인데 왜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걸까요?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고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었어요. 그날 밤 빈소에서 정은은 엄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힘들면 언제든 기댈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상주는 옆에서 핸드폰을 보며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아마 오늘 골프 모임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은 그런 상준을 바라보며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평생 반려자가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상준이 먼저 잠들었어요. 정은은 혼자 깨어 있으며 지난 20년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꿈이나 원하는 것보다는 남편과 시댁을 위한 삶만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였다는 사실이 정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정은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상준의 아침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예전과 같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정은 자신도 모르게 상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상준은 엄마 장례 이후로도 여전했습니다. 회식이다, 골프다, 출장이다 하며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팀 회식 있어서. 상준이 아침에 말했을 때 정은은 예전처럼 알겠어라고 대답하는 대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시어머니 김봉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은아, 요즘 몸이 자꾸 아픈데 병원에 가봐야겠어. 상준이는 바쁠 테니까 내가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언제 가실 건데요? 다음 날 오전 정은은 시어머니와 함께 대학병원에 갔어요. 진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은아, 사돈 돌아가셨을 때 상준이가 골프 치러 갔었니? 정은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그 일을 알고 있었다니. 어머니가 어떻게 해. 동네에서 소문났더라고. 나도 무척 부끄러웠어.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했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정은은 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 편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정은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의사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를 얘기했고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원은 안 해도 되지만 일주일에 2번씩은 병원에 오셔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상준이한테는 말하지 마. 어차피 바쁠 텐데 걱정만 하겠어. 정은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병원 다니실 때마다 같이 갈게요. 그날 저녁 상준이 집에 왔을 때 정은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 뭐? 어머니가? 얼마나 심각해? 상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셔야 하고. 그럼 간병인을 구해야겠네. 얼마나 들까? 상준의 첫 번째 반응은 돈 걱정이었어요. 내가 모시겠다고 했어. 정은이 말하자 상준은 그래. 그럼 다행이네. 간병비는 아낄 수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정은은 상준에 대한 마음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은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고 집에서도 시어머니의 약 챙기고 식단 관리를 해드렸어요. 상준은 어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회식과 골프 약속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정은의 손을 잡았어요. 정은아, 고맙다. 진짜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며느리로만 봤지 사람으로는 못 봤나 봐. 미안해.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 딸이잖아요. 정은이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상준이보다 네가 더 효자구나. 내 아들이 이렇게 철없는 줄 몰랐어. 그 말을 들으며 정은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렇게 마음을 나눈 건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고 정은은 매일 병원에서 간병을 했어요. 상준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라며 주말에만 잠깐 들렀습니다. 정은은 혼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어요. 정은아, 내가 죽으면. 시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들어봐. 내가 죽으면 상준이는 내가 없으면 안 돼. 근데 넌 상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에 정은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정은에게 손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상준이한테는 비밀이야.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보렴. 편지를 받아든 정은은 눈물이 났어요. 평생 차갑게만 느껴졌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위급해졌습니다. 정은은 상준에게 급히 연락했지만 상준은 급한 출장 중이라 내일 아침에나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은은 혼자서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새벽 4시 시어머니가 정은의 손을 꽉 잡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도 모두 떠나고 나니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새벽, 정은은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습니다.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받고 장례식장에 연락을 하고 친척들에게 부고를 알리는 일까지. 상주는 여전히 출장 중이라며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상주가 어디 계세요?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을 때 정은은 출장 중이라 내일 오신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정은은 혼자서 시어머니의 수의를 선택하고 영정사진을 고르고 장례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상준이 나타났어요. 급하게 차를 타고 온 모양인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돌아가셨어. 정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왜 진작 연락 안 했어? 나도 마지막을 봐야 했는데. 상준이 화를 내자 정은은 할 말이 없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계속 연락했는데 안 받았잖아. 정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출장지에서 회식이 있어서. 아, 진짜 이런 때에. 상준은 짜증을 내며 머리를 감쌌어요. 하지만 정은은 상준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비하는 동안 정은은 시어머니가 준 편지를 꺼내 읽어봤어요. 정은아, 그동안 고마웠어. 상준이는 내가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나 봐. 넌 내 딸 같았다. 이 편지는 네가 힘들 때 사람들에게 보여줘. 네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다들 알 거야. 편지를 읽으며 정은은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도 있었어요. 상준아, 엄마가 죽으면 정은이한테 잘해라. 그 애가 없으면 너 혼자 뭘 할 줄 아니. 정은이가 진짜 효녀야. 빈소가 차려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상준의 회사 동료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상주님 고생 많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상주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정은은 속으로 씁쓸했어요. 정은 씨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혼자서 어머님 간병을 다 하셨다면서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정은이 대답하자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요즘 이런 며느리 흔하지 않아요. 친딸도 이렇게는 못해라고 말했어요. 상주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 곁에 있지 못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신경 쓰였던 거죠. 제가 출장이 많아서 아내가 고생을 좀 했네요 라고 변명했지만 조문객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은은 조문객들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도시락을 주문했지만 국이며 반찬이며 챙길 게 많았어요. 상주는 회사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혼자서 이것저것 챙기며 뛰어다녔어요. 정은 씨, 좀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지인분들이 정은을 도와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들은 뭐 하고 있어? 그 말에 정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의 형님이 정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정은아, 고맙다. 우리 누이가 마지막에 너 얘기를 많이 했어. 상준이보다 내가 더 효자라고 하더라. 아니에요, 삼촌. 당연한 일이에요. 상준이 자식이 철이 없구나. 어머니 아플 때도 출장이니 뭐니 하면서. 그날 밤 빈소에서 정은은 시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마지막까지 잘 모셨죠?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상주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고 정은은 혼자 깨어 있으며
시어머니를 지켰어요. 새벽 2시쯤 정은은 시어머니와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려웠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모녀처럼 지냈던 시간들. 시어머니가 아플 때 손을 잡아드리며 괜찮다. 내가 있다고 말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 되었어요. 정은아, 너 진짜 고생 많았다. 상준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은에게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한다면 어머니가 아플 때 곁에 있어 주었을 텐데 끝까지 출장이니 회식이니 하며 피했잖아요. 발인 전날 밤 정은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혼자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준을 바라봤어요. 소파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평생을 함께할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발인식이 치러졌습니다. 상준이 상주로서 인사말을 했지만 조문객들은 정은을 더 안쓰러워했어요. 정은 씨가 정말 효부세요.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서 찾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상준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서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몇 달이 오히려 결혼 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어요. 화장장에서 돌아온 후 정은은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입으셨던 한복을 만졌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상준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어머니 옷 정리하고 있어. 정은이 대답하자 상준은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는데 라고 말했어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당신은 또 바쁘다고 할 텐데. 정은의 말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준은 정은의 말투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뭐야, 왜 그렇게 말해? 어머니 마지막마저도 출장 중이었으니까 이런 것도 모르겠지. 정은은 시어머니의 옷을 개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나도 어머니 돌아가신 게 슬프다고. 그런데 급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상준이 변명하자 정은은 손을 멈췄어요. 정말 일이었어? 어머. 친정엄마 장례 때도 일이라고 하더니 골프 치고 있었잖아. 이번에도 정말 일이었는지 궁금해. 상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뭘 의심하는 거야? 나 진짜 출장 갔었어. 그럼 출장 보고서 보여줘. 어디 갔었는지. 정은의 말에 상준은 당황했어요. 실제로는 후배들과 함께 강원도로 워크숍 겸 술자리를 다녀온 거였거든요. 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야 보이네. 정은은 시어머니의 유품을 상자에 담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프실 때도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당신은 없었어. 상주는 화가 났어요. 장례 때문에 예민해진 아내가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쁘게 일해서 이 집에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돈 벌어오니까 내가 편하게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 편하게? 정은이 웃었어요. 정말 편했어. 혼자서 간병하고, 혼자서 장례 준비하고. 간병은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인데 당연히 네가 해야지. 상준의 말에 정은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나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당신은 아들이지만 바쁘니까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상준은 정은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늦게 들어와도 술을 마시고 와도 불평 한 번 안 했는데 말이죠.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예전 같지 않네. 예전엔 내가 바보였지. 정은이 대답했어요. 바보? 당신이 날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어. 그런데 그냥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한 거였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부쩍 든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상주는 당황했어요. 정은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데 나는 당신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상주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상준이 출근 준비를 할 때 정은은 평소와 달리 도와주지 않았어요. 넥타이도 직접 매고 구두도 스스로 신어야 했습니다. 야, 넥타이 좀 매줘. 손목이 아프니? 스스로 못해? 정은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회사에서 상주는 동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요즘 이상해.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완전 딴 사람이 됐어. 장례 치르느라 힘들었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동료들은 위로했지만 상주는 뭔가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상주는 정은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걸 봤어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 데워서 먹어. 예전에는 상준이 들어오면 바로 상을 차려주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해먹으라는 거였죠. 야,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굴어? 상준이 화를 내자 정은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지금 잘못한 게 뭔지 모르시면 평생 모를 거야.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는 거야? 아니, 가르칠 생각도 없어. 이미 늦었어. 그날 밤 상주는 정은 옆에 누우며 말했어요. 정은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정은은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불만이 아니라 실망이야. 실망? 나 자신한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나쁜 남편이야? 상준이 물었을 때 정은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대답하고 싶지도 않아. 그 말에 상준은 심장이 덜컥했어요. 결혼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 그동안 잘 살았잖아. 당신은 잘 살았겠지. 내가 항상 서포트 해줬었으니까 나는 희생하며 살았어. 정은의 말은 담담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어머니들 돌보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당신 뒷바라지하는 것도 다 내 몫이었잖아. 상주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은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 역할 분담하는 거지. 그럼 당신 역할은 뭐였어? 돈만 벌어오면 끝이니?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쉽지 않지. 하지만 나도 쉽지 않았어.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서야 안 내 자신이 바보 같아. 20년 동안 내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은 포기하고 살았거든. 정은은 돌아누우며 말했어요. 이제 지쳤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상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내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정은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결과였죠. 시어머니 장례를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은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상준이 출근한 후 집안일을 마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거였죠. 정은아,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오랜 친구 미숙이 말했어요.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뭔가에 짓눌린 것 같았는데. 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나?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저녁에 상준이 들어왔을 때
정은은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있었어요. 뭐 보고 있어? 어머니 일기. 젊었을 때 꿈이 많으셨네. 상주는 관심 없다는 듯이 그래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결혼 전에는 하고 싶은 일이 많으셨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포기하셨다고 하네. 정은이 말하자 상주는 그때는 다 그랬지. 여자들이 일하기 힘든 시대였어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달라? 정은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여자들도 다 일하잖아. 그럼 나도 일할까? 정은의 말에 상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일? 전부터 생각해왔어. 집안일은 누가 해? 나 회사 다니는데 집에서도 일해야 해? 정은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상준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둘이 나눠서 하면 되잖아. 내가 언제 집안일 해봤다고. 나는 그런 거 몰라. 모르면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 대화 이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먹하게 지냈어요. 상주는 정은이 일을 하겠다는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정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정은은 인터넷으로 중년 여성 취업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정은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컴퓨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공무원 시절 이후 처음으로 뭔가를 배우는 거였어요. 오늘 뭐 했어? 상준이 물었을 때 정은은 컴퓨터 배우러 갔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컴퓨터를 왜 배워? 일할 때 필요하니까. 진짜 일하려고? 상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들도 안 계시고 집에만 있기 심심해. 정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정은은 구청 임시직 공무원 모집 공고를 봤어요. 경력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상준에게 말하지 않고 지원서를 넣었어요. 면접 날짜가 잡혔을 때 정은은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면접 당일 정은은 예전에 입던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조금 작아졌지만 그럭저럭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20년 전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정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정은은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상준에게 알려야 했지만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어요. 저녁에 상준이 들어왔을 때 정은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일자리 구했어. 뭐? 상준은 맥주잔을 내려놓았어요. 구청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게 됐어. 언제 지원했어? 한 달 전에. 왜 말 안 했어? 말해도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상준은 화가 났어요.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일자리를 구해? 집안일은 누가 해? 출근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야. 당신보다 일찍 집에 와. 그래도 피곤할 텐데 집안일까지 할 수 있어? 같이 나눠서 해야지. 야, 진짜 일할 거야? 상준이 다시 물었을 때 정은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응,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내 허락도 없이? 허락받을 일이니? 둘이 벌고 부담도 덜하고 좋은 거 아냐? 그 말에 상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은은 출근을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어요. 동료들도 친절했고 일도 할 만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생긴 게 좋았어요. 상주는 정은이 출근한 후 집에서 혼자 아침을 해 먹어야 했어요. 라면을 끓여 먹거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도 정은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야근을 하거나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거였죠. 야, 나도 저녁 안 먹었는데 왜 혼자 먹고 와? 상준이 불평하자 정은은 미리 연락했는데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먹으라고라고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미안해하며 급하게 저녁을 차려줬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2달 후 상주는 정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생활 패턴을 갖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일하는 게 즐거워 보였습니다. 정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어느 날 저녁 상준이 말했어요. 무슨 얘기? 요즘 우리 관계 말이야. 뭔가 이상하잖아. 정은은 책에서 고개를 들어 상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변한 거야. 뭐가 변했어? 내가 변했어요. 이제 당신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 정은의 말에 상준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나는 뭐야? 이제 필요 없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글쎄, 솔직히 예전만큼은 아니야. 그날 밤 상준은 잠들지 못했어요. 정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2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리듬으로 살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준비하고 출근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상주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정은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정은은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정은 씨, 정말 달라지셨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네요.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온 정은을 상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와. 상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식이 좀 길어졌네. 정은은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너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집에는 관심도 없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이 생긴 거지. 정은이 화장을 지우며 말했습니다. 시간? 집안일은 누가 해? 하고 있잖아. 완벽하지 않을 뿐이지. 상주는 참다 못해 폭발했어요. 야, 이게 뭐야? 결혼한 여자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남편은 뒷전이고 일만 중요해. 정은은 화장대 앞에서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그걸 이제서야 안 거니? 나는 남자니까 다르지. 상준의 말에 정은은 웃었어요. 남자라서 다르다고? 이제 그런 시대 아니야. 아직도 한국은 그래. 남자가 돈 벌어오고 여자가 살림하는 게 맞아. 나 돈 잘 벌고 있는데. 그 말에 상준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은의 월급이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임시직이지만 경력을 인정받아서 꽤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우리 이혼할 거야? 이혼? 정은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듣고 잠시 멈췄어요. 당신이 먼저 이혼 얘기를 하네. 아니야, 그냥. 요즘 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은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 뭘? 이혼.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싶어서. 상준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은아, 진심이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것 같아. 정은은 시어머니가 준 편지를 서랍에서 꺼냈어요. 이거 어머니가 주신 편지야. 읽어볼래? 정은이 편지를 내밀자 상준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친필로 쓰인 편지를 읽으며 상준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은이가 진짜 효부다. 상준이는 내가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나 봐. 정은이한테 잘해라.
그 애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한다. 편지를 다 읽은 상주는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까지 자신보다 정은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녹음까지 남기셨어. 정은이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상준아, 정은이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그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모르지? 정은이가 있어서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었어. 녹음을 듣고 난 상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주는 정은이 출근 준비하는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방을 챙기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정은아. 네,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정은은 놀랐어요. 뭐가요?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너한테만 의존하고. 상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정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어젯밤에 생각해 봤어. 어머니 말씀도 듣고 내 얘기도 듣고 나니까 정말 내가 문제였구나 싶어서 지금 깨달은 거야? 정은의 말은 차가웠어요. 너무 늦었나? 20년이나 늦었으니까. 그날 저녁 상주는 일찍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해 봤어요. 라면에 계란과 파를 넣어 끓인 게 전부였지만 처음으로 아내를 위해 뭔가를 한 거였습니다. 정은이 퇴근했을 때 상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래? 저녁 만들었어. 라면이지만. 상준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정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맛있게 먹을게. 일주일 동안 상준은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청소기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실망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정은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어느 날 저녁 상준이 말했어요. 뭐려? 결혼 생활 말이야. 내가 달라질게. 정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달라져서 문제가 해결될까? 그럼 뭐가 문제야? 나도 달라졌어.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잖아. 정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게 더 편해. 상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정은은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자신의 부부는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준비한 거야? 한 달 전에. 왜 말 안 했어? 미리 말해서 뭐해 계속 이야기하자고 할 텐데. 정은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상준이 애원했지만 정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기회는 20년 동안 충분히 있었어. 엄마가 아프셨을 때도,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나는 계속 스스로 달라지길 기다렸어. 나 정말 달라질게. 진짜로.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이제 달라져도 소용없어. 저도 달라졌거든. 정은은 가방을 챙겼어요. 어디가? 언니 집에요. 불편해서 며칠 있다가 올게. 정은이 집을 나간 후 상주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어요. 2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은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였죠. 일주일 후 정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상주는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해뒀어요. 정말 이혼할 거야? 이제 각자 살자. 정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후회 안 할 거야? 후회할 일이 없어. 오히려 후련해. 정은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살았지만 정작 자신만의 것은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와 책, 그리고 엄마와 시어머니의 유품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정은은 상준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야. 정은아, 행복하게 살아. 나도 행복하게 살 거야.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떠나는 정은의 얼굴에는 해방감이 가득했어요. 뒷좌석에는 친정엄마 사진과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48배 나이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정은은 당당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만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것이 정은이 선택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